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를 목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긴급 여신 지원 체계는 단순한 금융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과 미래를 강타할 파산 경고 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벼랑 끝에선 한국 경제의 속살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은 예측 불가능한 거친 파도에 휩쓸려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우리 삶에 어떤 지옥 같은 현실을 가져올지, 그 모든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갑작스레 내놓은 긴급 여신 지원 체계는 쉽게 말해 일반 금융기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한국은행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심장이 먹기 직전의 환자에게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극한 처방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금융 시스템에 이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적신호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은행끼리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한 은행에 돈이 모자라면 다른 은행에서 빌려 쓰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너무 심각해서 다른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감염병이 돌고 있을 때 아무도 서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서 그 텅 빈 구멍을 메꿔주지 않으면 연쇄 부도가 터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에서 이런 위험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주력 기업인 중소제조업체들은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불확실한 기업들에게 신규 대출을 꺼리거나 기존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때 호황을 누리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쌓인 부채와 인건비, 물류비 상승,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도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죠. 대기업들이야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곪은 상처에 임시방편으로 밴드를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크게 터질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실하게 경영했던 은행이나 기업들도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서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더욱 무모하게 대출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S&L 위기 당시 정부의 무분별한 구제금융은 오히려 부실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했죠. 1997년 한국이 겪었던 IMF 외환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우리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결국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게 되면서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숨만 나오는 식료품 가격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두 번째로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비용은 결국 어디선가 충당되어야 하겠죠. 은행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고 이자 압박에 못 이겨 파산하는 가게와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극심해질 겁니다.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미 경기가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으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고 가장들은 직장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겠지만 그들의 결정 뒤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만약 이 긴급 지원이 단순히 부실을 덮어두는 미봉책에 그치고 만다면 국민들의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는 곧 투자 심리 위축과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원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작정 부실 기업과 은행을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경제의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건강한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이러한 무의미한 부실 기업 연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의 결과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혈이 아니라 병든 곳을 도려내고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은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십시오. 무리한 투자는 당분간 자제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모든 종류의 빚을 가능한 한 빨리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상환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은 언제든 당신의 가계를 압박할 수 있는 무서운 괴물이거든요.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고금리 대출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사치를 부리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고정 지출을 줄일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나 언론 기사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 환율 변동, 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는 이 위기 속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다섯째, 본업 외의 수입원을 찾거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하여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은 당신의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십시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긴급 여신 지원 체계 발표는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정보 메시지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음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